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국내에도 이미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손을 놓은 업체들이 이를 무단 방치하면서 야산 전체가 쓰레기산이 된 곳도 많습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치우는 데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필리핀으로까지 쓰레기가 불법 수출되는 건 그만큼 국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폐기물을 받아놓고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처리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산 전체가 그야말로 쓰레기산이 된 곳도 많은데 치우는데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닫힌 철문 사이로 언덕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가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폐플라스틱, 고철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야산에 1200톤의 대량 폐기물을 방치한 이 업체 대표는 10개월째 잠적 중입니다.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치우지를 않고 지금 폐기물도 중구난방이에요. 상업 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좀 처리 비용이 좀 센 건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옷가지와 폐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산은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된 곳만 60곳이 넘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확인된 방치 폐기물 양은 65만 8천 톤, 불법 폐기물은 54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방치된 쓰레기가 늘고 있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폐기물 소각 비용은 지난 2년 동안 30% 이상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폐기물 처리를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 폐기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고 어떻게 출근하냐고 물어보시고 환경부 쪽에서 해서 3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7억 정도 추경을 해가지고 치우려고.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쓰레기 속에 물에 녹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하천으로 들어간다든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내년, 내후년 가면 더 가중될 겁니다. 이 때문에 처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신 치워도 업주가 사업을 접고 잠적하면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쌓인 쓰레기는 누가 언제 버렸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올해만 58억 원 이상이 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나마도 이 쓰레기를 묻을 매립장이 거의 포화 상태라 제대로 다 치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올 한 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갈 걸로 예상한 국비는 총 58억여 원입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에 방치된 폐기물이 증가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커지자 예산을 지난달 급하게 늘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내놓은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예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엔 세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내 쓰레기 매립장 중 35% 정도는 매립 가능 연수가 5년이 채 남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꽉 차서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곳도 24곳이나 됩니다. 소각장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정설이 안 되면 한 4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 용량으로 보면 한 12% 정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소각 용량이 소각 업체가 이제 작다 보니까. 환경부는 처리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등 반발이 심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다 보니 매립이나 소각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씩 올려요. 지금 한 3년간 보면 매년 10,000원씩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이를 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새해부터 대형마트나 규모가 제법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주 현장을 저희가 둘러봤더니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이 많았고 규제에서 빠진 생선이나 고기를 담는 속비닐을 대신 쓰라고 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50평 넘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 11,000여 곳입니다. 시행 첫 주 일부 마트는 비닐봉투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일회용 봉투를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도 우리 고객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러 왔다 처음 알게 된 고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는 판매 안 되고요. 요즘에 이제 동양제밖에 없어요. 봉투는 없어요.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마트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이 많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비닐봉투부터 내미는 매장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단골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내 돈 내고 사겠다는데 왜 안 줘? 대표적으로 법이 그런다는데 아니 법은 그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줘. 논란거리는 또 있습니다. 이런 생선이나 옆에 보이는 육류 같은 수분 있는 제품들을 담을 때 쓰는 속비닐입니다. 이 속비닐은 이번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속비닐을 비닐봉투 대신 썼고 마트에서 속비닐 사용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저 일회용 봉투 하나 뜯어서 담아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